안녕하세요. 김남숙 교수입니다. 오늘은 챕터 4 사례연구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사례연구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사례연구란 연구 대상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상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한 문서, 한 공간, 한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연구의 주제는 일상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어서 현상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례연구는 면접과 관찰, 검사 결과와 일기, 편지, 건강기록지 등 정보가 수집하고 있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연구는 처음에는 의학 분야, 특히 정신 분야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오늘날 와서는 의학은 물론 법학, 경영학, 인간 발달과 교육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사례연구법을 적용하여 한 교사, 한 아동 또는 한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사례연구로 유명한 학자는 누굴까요? 게잘과 삐아제트입니다. 사례연구를 하는 목적은 첫째, 어떤 현상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이 관련된 현상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상세한 묘사를 하고 그 속에 내재된 의도나 의미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사례연구 중 기술을 넘어서 설명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례에 존재하는 현상 간의 어떤 패턴이나 관련성 혹은 인과관계까지 찾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사례연구는 현상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 또한 교육기관 내 조직 구조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도 사례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성을 한번 볼까요? 특성은 무미암이라는 사람이 사례연구의 특성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었죠. 개별적, 기술적, 발견적, 그리고 기납적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사례연구가 개별적인 이유는 개별적인 특수한 사람이나 상황, 사건, 프로그램 또는 어떤 현상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교육과정에서 연구하고 싶다, 역할, 또한 사건 등을 연구하고 싶은 사례 연구는 주로 개별적인 사례 연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례 연구가 기술적인 이유는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심층적 기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층적 기술이란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나 개체에 대하여 안전히 그려내듯이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례연구가 발견적 이유는 연구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독자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자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독자가 새로운 의미를 확장하고 경험하도록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독자들은 사례 연구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나 상황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스스로 머릿속에서 알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례 연구의 중요한 연구 목적은 현상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사례 연구가 기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 기납적인 추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연구는 미리 가설을 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 개념을 발견하는 질적 연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사례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례 연구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사례나 긍정적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사례 한번 볼까요? 사회 정서적으로 부적응 행동을 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습 문제를 가진 학습자,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학급이나 학교, 학습 지도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교사, 기타 부정적 사례. 그러면 긍정적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회 정서적으로 적응을 잘하는 그런 아동, 학업 성적이 우수한 아동, 또한 운영이 잘 되는 학급이나 학교, 또한 학습 지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그런 교사, 기타 긍정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 연구의 유형 한번 볼까요? 사례 연구 유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스테이크의 내재적, 도구적, 집합적 사례 연구 세 가지의 분류와 인후의 탐색적, 설명적, 기술적 사례 연구로 분류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재적 사례 연구. 내재적 사례 연구는 연구자가 특정 사례를 더욱 잘 이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례 연구의 목적이 다른 사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거나 이론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연구 대상 사례 그 자체가 지닌 그 본질적인 면을 깊이 이해하려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내재적 사례 연구입니다. 그 다음 도구적 사례 연구 볼까요? 다른 어떤 현상이나 대상들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례 연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에 대한 이해 혹은 나아가 어떤 논쟁에 대한 이해와 답을 얻기 위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집적 사례 연구에 대해서 볼까요? 중단 사례 연구와 같은 의미로 다수의 사례를 연구하여 어떤 현상이나 집단 혹은 상황, 사상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수집하면 현재의 상황이나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탐색적 사례 연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상에 관심을 가지며 가능성이 있는 가설과 명제를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는 이용 가능한 문헌이나 기존의 지식이나 그 빈곤할 경우 지식이 빈곤할 경우에만 탐색적 사례 연구를 수행한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단 탐색을 통해 불확실성과 연구의 방향이 잡히면 대규모의 실제 연구가 수행되는 것입니다. 설명적 사례 연구는 뭘까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통한 관찰된 변인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와 체계적 관련성을 찾아가지고 인과관계나 단순관계를 밝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술적 사례 연구를 볼까요? 연구 문제에 제시된 사례, 상황, 사상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는 기술적 사례 연구가 단순히 무작정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기술에 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 문제의 하기를 볼까요? 연구 문제가 명료화되어야 어떤 프로그램, 상황, 집단,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죠. 자료를 명확하게 진술된 연구 문제는 연구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결정을 하게 해주며 최종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할지까지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사례 선정을 한번 볼까요?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사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연구 예를 볼까요? 유아들은 또래 갈등 해결을 위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라는 것이 아니고 가행 행동 장애를 가진 유아들은 또래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라는 그런 독특한 사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례 선정의 연구에서는 우선 그 표집 방법보다는 의도적 표집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들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를 선정해야 하고 그 증거에 적합한 여러 사례를 자료 수집 이전이나 자료가 수집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선정하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 선정 시기가 다르더라도 수집된 다중 사례들은 단일 사례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준비, 먼저 연구 목적을 위해서 자료를 어디에서 수집할 것인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될지,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에 신중을 고려하여 조사하며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원을 보면 문서, 조사, 면적, 관찰, 각종 인공물 등 어떤 것을 이용할지를 사전에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준비에서 보면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축적할지에 대한 자료를 체계를 사전에